인생이 트일 만한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더 편안하고 존중받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 품격 있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기억을 남기며 인생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 다시 돌아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며 지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은 말을 줄이고 듣는 것입니다. 많은 나이를 먹고 지혜가 쌓였다고 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문 채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의 중간중간 공감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랬구나. 그건 참 속상했겠다. 와 같은 짧은 반응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의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단어 선택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틀렸어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훨씬 부드럽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투의 차이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에도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식의 말보다는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훨씬 더 품격 있는 접근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회상과 과거의 경험이 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회상은 자칫하면 상대에게 잔소리나 자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과거 군대 시절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대화가 계속되면 공감이 떨어지고 대화의 흐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땐 그랬지, 너희는 어땠어?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판보다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비판이 아닌 공감이 관계를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말할 때 그걸 왜 하려고 해? 보다는 그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어떤 점이 끌렸어? 라고 묻는 것이 더 좋은 접근입니다. 이처럼 공감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마련입니다.
공감은 나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간에 생기는 침묵을 어색하게 느껴 그 자리를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침묵을 견디며 마음을 나누는 것도 깊은 교감의 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걷는 시간. 꼭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말의 양보다 말의 질, 더 나아가 함께하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6번째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괜히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라는 걱정 때문에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사실 내 생각이 자주 났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용기. 자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진심을 전하는 용기.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7번째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품격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함, 오해, 미움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공손한 말을 해도 상대는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나옵니다. 내가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말로 전해지고 그 말은 결국 관계에 향기를 남깁니다. 대화를 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다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8번째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는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깊고 따뜻한 관계 하나가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인지 혹은 상처를 남기는 말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인사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아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요즘 마음은 좀 어때요? 이런 질문 하나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대화는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힘을 말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처럼 품격 있는 대화는 말재주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많이 말하려 하지 않고 잘 들으려는 자세. 내 말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내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는 공감의 한마디.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 우리가 지켜야 할 대화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과 품위 있는 태도를 담아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으며 결국은 나의 삶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곧 사람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 무게가 실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지혜로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마음을 다듬고 듣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 후에는 그 여운을 마음에 담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말은 곧 나와 타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